네, 다산 신도시는 수도권 동북부 마지막 신도시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구 내 조성되는 공원이나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이고요. 이 8호선 연장 사업인 다산역 개통 예정 등 여러 개발 호재 소식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급되는 분양 단지마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다산 신도시는 지금껏 공급된 분양 단지만 보더라도요. 미분양도 없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가칭 다산역이 개통됩니다. 1기, 2기 신도시를 보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분양 성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다산 신도시의 교통 여건 및 강남과의 접근성 확인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남양주의 인구 유입과 개발로 생활 인프라를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왕숙지구의 신도시가 다산 신도시에겐 득일지 실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높은 집값과 전세가를 피해 서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요. 다산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산 신도시로 인구 유입과 제3기 신도시의 영향이 상업지구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혜 리포터, 먼저 이 다산 신도시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죠. 네, 이 다산 신도시의 명칭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네. 이 다산 정약용의 호를 따온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남양주시 출신의 역사 인물인 정약용의 호에서 따왔는데요. 이 정약용의 호가 밭으로 다산입니다. 2009년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성한 택지 개발 지구로서 남양주시에 조성 중인 진건 택지지구와 또 지금 택지지구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두 지구를 합쳐서 총 475만 제곱미터 면적에 3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되고요. 수용 인구만 약 8만 5천 명입니다. 구리에서 호평까지를 잇는 동서발전축과 별내에서 위례까지를 잇는 남북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해 향후 수도권 동부권을 대표할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네, 다산 신도시 수도권 동부 지역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수도권 동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다산 신도시의 가장 큰 강점은요, 바로 이 강남권과의 접근성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이 제2 롯데월드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잠실과 가깝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남양주 나들목, 그리고 구리 나들목, 토평 나들목과 인접해 광역 교통망 이용이 편리하고요. 또 북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해 강남권을 비롯해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여기에 오는 2023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가칭 다산역이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잠실까지 9정거장, 강남까지 30분대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거 신도시를 보면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할수록 분양 성적도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산 신도시의 가장 큰 강점, 강남 접근성을 꼽아주셨는데 분양 성적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신도시를 살펴보면요. 강남권의 접근성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일산 신도시와 또 분당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요. 두 곳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계획 조성된 곳으로 지역 내 인프라 등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재 집값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강남과 가까울수록 출퇴근을 비롯해서 생활 편의성이 좋아지는 만큼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기 신도시를 살펴봐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 중앙역이 개통돼 서울에서 강남역까지 10정거장 약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고요. 판교 신도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산 신도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다산역이 2023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호재로 각광받은 광교 신도시보다도 오히려 강남과의 접근성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산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 당시 높은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산 신도시에 분양된 단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대 1이었습니다. 모두 1순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단지의 경쟁률은 48대 1로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총 262가구 모집에 12,611건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고요. 또 내년에만 약 13,000여 가구 이상의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또 2022년까지 약 32,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다산 신도시와도 가깝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또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요. 3기 신도시 택지 지구로 남양주, 하남, 또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 등 41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15만 5천 가구로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에서 도심까지 30분의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별내 다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교통이 더욱더 혼잡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요, 도시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망을 확충하고 1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왕숙지구와 함께 다산 신도시가 있는 남양주시의 기대는 무척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성군 남양주 부시장은 3기 신도시가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교통망을 확충하려 해도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신도시 개발과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편리해질 교통망에 대해서 기대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3기 신도시와의 시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주 리포터. 그렇다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일단 앞으로 남양주 왕숙에도 신도시가 생기니까요. 많은 유입 인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지금 지구 내에 조성되는 행정타운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 행정타운은 6개 행정타운이 들어서 이 거대 상주 인원이 머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산 신도시 내에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 지청도 들어서 남양주와 구리, 또 가평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2019년에 착공하며 검찰청도 이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원과 검찰청, 남양주 이청사, 남양주 경찰서, 또 남양주 교육지원청 등 공공청사가 다산 신도시 내로 모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산 신도시 인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이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곳은 IT 제조업 사업과 또 청년 창업지원센터, 첨단 연구소 등을 유치해서 약 1,98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요. 17,000여 명의 상주 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사업 규모만 볼 때 판교와 또 동탄 테크노밸리처럼 일대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입 인구가 많은 만큼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까지 우수한 접근성, 대규모 행정타운의 다양한 산업단지까지 그야말로 다산 신도시가 주축이 된 이 남양주시 앞으로 탈서울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신도시 내에 있다고 해도 이 모든 현장이 투자의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다녀오신 현장은 어딘가요? 네, 우리가 흔히 상권을 말할 때 역세권이나 항아리 상권 혹은 대학가 상권, 행정타운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서요. 다양한 형태의 기능이 접목된 상권을 바로 하이브리드형 상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역세권의 장점과 또 항아리 상권의 장점이 접목된 이 하이브리드형 상권을 특별히 황금알 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이런 황금알 상권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된 곳에 위치한 호텔식 복층형 오피스텔 및 상가 현장입니다.
도보 5분 거리의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이 개통 예정이고요. 해당 사업지 동쪽으로 다산초, 다산중, 그리고 진건지구의 유일한 고등학교인 다산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확보해 학세권 형성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지상 4층에서 지상 10층은 오피스텔로 각각 25개실과 또 98세대입니다. 오피스텔은 고급스러운 호텔식의 북유럽 스타일을 컨셉으로 잡았으며 다산 신도시 내 유일한 전세대 복층형 또는 트윈 복층 구조를 선보입니다.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각 층의 복도까지 웨인스 코팅으로 평범한 벽을 고급스럽게 강조시켜 럭셔리 호텔을 연상시키게 했고요. 하부층 룸에 강화 유리를 사용해서 채광을 확보하고 또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복층 누다락은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침실로 1인 가구들의 쉐어하우스로 사용이 가능해서 외관뿐 아니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인테리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 전문가에게 듣겠습니다. 웰셀의 김건희 이사 나와 계십니다. 네, 김건희 이사님, 다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익형 부동산까지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 전문가랑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파트의 분양이 좋게 됐다라고 해서 뒤에 오는 그런 어떤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또 분양이 잘 되고 수익형까지 잘 발생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드실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어떤 입지에서 어떤 위치가 좋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매물 한번 관심 깊게 한번 보십시오. 네, 전문가가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및 상가 투자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확인해 보시죠. 상권의 기능이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양한 수요층을 집객할 수 있는 상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산역 주변 상권의 기능 및 특징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공실 걱정인데요. 다산 신도시의 오피스텔 공급량이 적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3만 2천여 세대, 8만 5천여 명의 수요자를 가지고 있고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수도권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성장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 그곳에 위치한 황금알 상권의 오피스텔 상가 투자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분석해 주시죠. 예, 오늘은 다산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외형은 이렇게 조감도로 입체감 있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꼭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쁘게 꾸며질 것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다산역이 아직 개통이 되진 않았죠. 2020년, 22년이죠. 예,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도보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여기 이 매물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자, 중심 상업지구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위치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매물은 이 다산 신도시 안에서도 오피스텔이 많이 있진 않아요. 지금 현재 대략 한 3천여 가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한정판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다산 신도시 안에서도 왜 좋으냐?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상업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나 이런 중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난 19일에 자, 정부가 발표를 했죠. 자, 3기 신도시 자, 다산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해당 매물이 여기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기존에 다산 신도시 안에 있는 영향만 받았냐? 이게 뿐만이 아니고 자,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이런 발전되는 계획에서 이렇게 발전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영향까지도 같이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호재까지 같이 겹쳐졌습니다. 자, 기존에 여기에서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쾌재를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큰 신도시, 위성도시들이 하나 더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 시너지 효과로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지금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의 위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벌써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서 조금 더 미흡했던 부분들이 뭐냐. 자, 자급자족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산 신도시에서는 자, 일반 산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에서 집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으면서 여기에서 상권까지 같이 발달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급자족의 도시가 하나가 형성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신도시가 같이 하나 생긴다니까 뭐 여기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죠.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조금 끝에 떨어져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중심상업지구가 이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게 3기 신도시로 향하는 길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들어오는 상권에서도 들어오는 인구도 다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이런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위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8,600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임대를 생각하신다면 대략 한 월 8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대략 대출을 1억 1,160만 원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금이 6,500만 원 정도로 이거를 소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가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에 뭐 초등학교라든가 뭐 중학교 이런 학군들도 가창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다산 8경 중에 뭐 석천계류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이어지는 통로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아리 상권입니다. 지속적으로 굉장히 양쪽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수요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최고의 브랜드 타운인 그 현장 위치에서 대형 아파트 단지가 6,500세대 지금 현재 한창 짓고 있고요.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입니다. 상가라서 12억 4,600만 원의 매매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지금 월 460만 원. 자, 대출로 활용하게 되신다면 대략 50%를 제가 예상을 했는데 개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억 2천여만 원의 대출을 활용을 하셔서 자, 투자금이 대략 한 5억 조금 안 되게끔 투자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다산 신도시의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향후 집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런 상가를 소지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주혜 리포터는 다산 신도시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남양주 왕숙 쪽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신도시가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상담도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2128-3343번, 서울전화 2128-334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